예, 이 시간에는 칸트와 이야기 치료, 또 칸트와 구성주의에 관하여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치료 구성주의가 우리 하이트나 이제 뒤에 이제 앱스턴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뜬금없이 이 칸트가 왜 나왔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구성주의의 원래의 구성주의는 이 칸트부터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성주의 일반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복지 상담과 심리 치료에서 치료 방법이 크게 이제 모던 치료, 포스트 모던 치료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스펙트럼화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학에서는 이제 모던적 분석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인간을 분석할 때는 프로이트, 사회를 분석할 때는 막시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치료 방법에서는 이제 모던적 치료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프로이트와 더불어서 가족 치료에 등장하는 다양한 치료 기법이 있는데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것 자체는 이제 가족을 구조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제 보행이나 민우친 등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포스트 모던의 어떤 시점에 들어와서 이 구조주의와 구성주의의 어떤 한계 자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구조주의라고 하는 그 모던적인 치료 방법의 한계가 이제 포스트 모던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이제 후기 구성주의와 또 후기 구조주의가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트 모던적인 치료는 후기 구조주의와 사회 구성주의와 연관을 맺고 있는데 구성주의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전제되어 있다. 그럼 구성주의라는 것이 뭔가? 구성주의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리 구성하는가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포스트 모던에서는 구성주의는 실제보다도 오히려 이야기를 중심으로 치료를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이야기라는 것 자체는 사실 실제일 수도 있고 흑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치료에서 포스트 모던과 실제 간의 논쟁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심리 치료에 있어서 치료의 방향 자체가 포스트 모던에서 실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 포스트 모던 자체가 약간 흑우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더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적어도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제 반실제론 내지는 관념론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해서 다른 데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실제와 이야기, 문학치료, 그 다음에 실제 이야기 치료의 차이점 그것은 이야기 치료의 1, 2, 3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에 있어서 이제 심리 치료에 있어서 구성주의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클라이언트가 생활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치료를 발전시켜 나가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지를 바탕으로 현재 상태를 인식하든지 간에 문제에 대한 인식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죠. 문제가 뭔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 문제 인식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이제 각자에 따라서 각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식 내용 자체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 그 자체가 뭔가? 따라서 지식의 본질에 관한 연구로서 인식론 자체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무엇에 대한 인식이며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복지 치료에서도 또 심리 치료에서도 그러하다. 그동안 이제 치료에서는 구성주의 인식론의 어떤 논의가 구성주의적 인식 방법, 어떻게 문제를 구성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또 구성하게 할 그 문제 천척에서 구성주의 원리를 밝히고 구체적인 어떤 치료 설계, 환경 이런 데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치료를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피상담자인 그 문제 인식을 하는 그 피상담자가 어떻게 능동성과 주도성 또 문제인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어떤 맥락에 관하여서 연구를 하는 것이 이제 사회 구성주의적인 그런 시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개인의 어떤 문제도 중요하지만 개인 인식하고 있는 외적인 사회 환경적인 요인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그렇게 구성되어져 나오는 이야기나 또는 구성되어지는 내용물 자체가 실제인가? 허구인가? 아니면 실제를 치료하기 위한 허구인가? 하는 이런 내용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자산인 같은 경우는 실제이잖아요. 그러나 소설은 픽션이잖아요. 그래서 이 허구를 가지고 실제를 치료하는데 문제는 이 허구 자체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구성주의 이야기 치료에서는
희망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때 형성되는 실제가 아닌 흑우일 때 갖게 되는 클라이언트의 괴리감 자체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실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그 주장에 우리는 귀를 좀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 자체가 실제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야기 치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희망적인 것만 가지고 현실이 고치지 않으면은 그것은 흑우에 속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흑우라는 것하고 실제적인 것하고의 괴리감을 계속 이렇게 줄여가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도 포스트모더니즘 자체가 흑우가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그 자체가 이제 뭐냐? 실제론이라는 것 자체는 존재론적인 실제론도 있고 또 인식론적인 실제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인 실제론은 유명론, 또 인식론적인 실제론은 어떤 관념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유명론이나 관념론은 이제 실제가 없으면 이름만 있다. 또 개념 속에만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는 감각 대상, 그 성질 존재가 실제 존재한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인식론적 실제론은 존재론적인 실제론을 바탕으로 성립되었지만 존재 그 자체보다는 인간 주체의 인식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실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사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인식 과정을 통하여서 그 사과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인식 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인식론적인 실제로는 합리론과 친화적이지만 감념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경험론과 약간 친화적이다. 실제 자체를 부정하면서도 경험을 통해서 획득되어지는 주관적인 개념, 관념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식론이라고 하는 실제로는 합리적인 사고 속에 있다. 이렇게 보지만 관념론은 경험 속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해결 같은 극단적인 합리론자들은 객관적인 관념의 절대성을 주장했다는 측면에 있어서 합리론적인 관념론자이다. 우리가 보통 논리 실증주의나 어느 철학이나 과학 철학은 이제 경험적인 실제론에 속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